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광고까지 많은 곳에서 존재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마동석. 소탈해 보이면서도 때로는 허술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유발하는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그의 강력한 피지컬 덕분에 마동석은 우리나라 영화계에서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르가 마동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단 한번 등장하면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죠. 오늘은 마동석이 맡았던 많은 역할들 중 그의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10가지의 캐릭터를 자체적으로 선정해봤습니다. 팔씨름이라는 원초적인 힘 대결을 통해 마동석의 강인한 힘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세계 10위권의 팔씨름 선수라는 설정답게 이 영화에서의 마동석은 오로지 소나귀 힘만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립니다. 단지 강하게 움켜쥐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얌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가, 아저씨. 그냥 가라고. 내가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앞으로 오지 마. 영화 자체는 마동석이 마동석한 전형적인 영화이고 스포츠 그리고 가족애를 다룬 영화다 보니 마동석의 전투력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 편입니다. 나 다 끝났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나 됐어. 아, 그거 안 해. 하지만 팔씨름이라는 종목 자체가 순수한 힘의 대결이고 마동석의 피지컬은 누가 봐도 이 종목에 강해 보이죠. 청장 나왔습니다. 아, 네. 이거 어떻게 먹어? 입에 잘 맞나 보네. 이거 더 시켜줘. 여기 청장 하나요? 먹다가 끊기면 안 돼. 여기 제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폭력이 아닌 오로지 근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는 마동석의 포스는 잔잔한 이 영화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마동석이 맡았던 캐릭터 중 전투력 1등은 모르겠지만 비주얼만으로는 단연 1위라고도 할 수 있는 신박한 모습의 마동석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너 여자한테 맞은 거였어? 여자한테 병신 여자한테 뜯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서 마동석은 누가 봐도 포스 넘치고 수상한 중국집 주방장 역할을 맡았는데 마동석의 깜찍함을 한껏 끌어올리는 단발머리, 꼈어 잡아. 나 팔 좀 잡아줘. 아야 도와줘야지 새끼야. 그리고 러블리함을 더 부각시키는 춤선까지 주인공이 아니면서도 엄청난 시선 강타를 유발하죠. 아이 돼지 새끼 이거 확 죽일까 이거 그냥. 나 아직 안 잤는데 꿀꿀. 그러다가도 사람을 한 방에 꿈속으로 보내버리는 강력한 완력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을 숨기는데 후반부에 심각해지는 분위기와 함께 드러나는 살벌한 모습. 이거 우리 가게 라이터인데 이거 몇 개나 들어갈까? 뱉으면 죽는 거야.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밝혀지는 화려한 과거.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령이랑 동대문 애들 알게 되면 가만 안 둘 텐데. 정리하고 올라오세요. 어울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오. 액션에 중점을 둔 영화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파워가 충분히 느껴지는 연출과 기리 오빠. 뭐? 마동석의 코믹 연기를 즐기기에 충분했던 영화였습니다. 뭐야 씨. 태길이 죽었다. 난 태길이 누나야.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마동석의 커리어 초창기에 위치한 영화로 짧은 등장 시간에도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마동석은 주연으로 등장한 하정우의 사장이자 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 등장하는데 자꾸만 갚으라는 돈은 안 갚고 피해만 다니는 하정우에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 참교육을 시전해버리죠. 돈 갖고 그럴 생각이 아니야. 마동석이 맡은 역할들 대부분은 강한 힘과 함께 반전의 인간미를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의 마동석은 그야말로 냉혈한의 모습입니다. 내가 네 돈은 끝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알았어? 실생활 연기에 능한 하정우, 윤계상에게도 밀리지 않을 만큼 현실 어딘가에 진짜 존재할 것 같은 무자비하고 악랄한 모습을 제대로 소화했죠. 마동석의 커리어 초반부의 영화라서 그런지 아직 피지컬은 우리에게 익숙한 웅장한 모습은 아니지만 집요한 만큼은 그 어떤 영화의 마동석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출연 시간에도 기억에 남을 압도적인 존재감의 마동석을 볼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잠이 오냐? 잠이 와? 씨발년아, 잠이 오냐고. 자기 자리에 주차를 해버린 이웃과 시비가 붙은 끝에 정의 구현을 해버린 마동석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강풀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이 영화에서 악덕 사채업자로 등장하는 마동석은 한 이웃사람과 주차 자리 때문에 계속 갈등을 겪는데 아유, 씨발. 내가 차 졌다 대지 말랬지, 씹새끼야. 확, 씨발. 알고 보니 이웃사람의 정체는 연쇄살인마였죠. 물론 그렇다고 마동석의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는 말로 안 해.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여 이 새끼야. 이웃사람도 마동석의 커리어에서 초반부의 작품이다 보니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누가 와도 상대하기 힘들 것 같은 강력함과 잘못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강렬한 인상, 그러면서도 조금씩 보여지는 인간미, 아이고, 아주 오래 사실 거야. 괜찮대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회자되는 명대사까지. 저 칼빵이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야. 6학년이냐? 차 빼, 이 개새끼야. 바빠. 우리에게 익숙한 마동석의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시작이 된 영화였습니다. 야, 씹새끼야. 오늘은 차 어디다 대냐, 이 개새끼야. 마동석이 깡패도 경찰도 아닌 평범한 소시민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신선한 영화입니다. 그 형이 고급 정보라고 나한테만 알려준 건데. 그만 좀 해.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 이 영화는 리암 니슨의 테이큰처럼 납치된 가족을 되찾기 위한 남겨진 가족의 고군분투를 다루는데, 특수부대도 경찰 출신도 아닌 그저 평범한 어시장의 상인인 마동석이 대체 어떤 과거를 살아온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저 형 소시적 별명이 황소야, 황소. 진짜 천사 같은 형수 만나가지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거야. 잘못 건드렸다. 자기가 받을 돈이 있어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아내의 생일을 챙기려고 케이크를 직접 챙기는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이코 범죄자에게 아내가 납치되자 180도 달라진 살벌한 모습을 보이죠. 아무래도 평범한 시민 역할이라서 그런지 이 영화의 악역들은 마동석의 피지컬을 보고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참교육을 당하고 나서야 친절해집니다. 내 돈 가지고 와, 빨리. 줄라 그랬어. 준비 다 해뒀어. 영화 자체는 장르가 마동석인 영화답게 경찰이 해야 할 일들을 너무 마동석이 다 해버린다는 느낌이지만 애초에 그걸 기대하고 봐야 하는 영화라서 마동석의 강력한 액션을 즐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화였습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역할을 맡아왔던 마동석이고 범죄자 역할을 맡는 일도 많았지만 폭력 조직의 보스로 등장해 제대로 된 범죄자 포스를 풍기는 역할은 흔치 않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살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한잔해. 마동석의 강인한 피지컬이야 익숙하지만 온몸으로 풍겨지는 뒷세계의 아우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을 유발하죠. 상도한테 부주 엄청 했다며? 나 죽어도 좀 많이 해줘. 형님, 이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 전투력 또한 마동석답게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연쇄살인마에게 칼을 맞아도 끝내 자기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강한 맷집,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하는 회복력, 게다가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정확하게 범인의 얼굴을 보고 정확도 높은 몽타주까지 그려내는 시야와 기억력, 비슷하네, 이 새끼.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조직의 보스로서 넘치는 포스와 위엄을 보여줍니다. 물론 마동석의 캐릭터답게 약간의 인간적인 면도 묘사됩니다. 학생,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가져가.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덤비는 상대에게는 무자비하고 잔혹하죠. 마동석이 가진 매력들 중 공포스럽고 살벌한 강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이 새끼 내 거다. 다부진 피지컬에서 나오는 강력한 파워, 한편으로는 허술한 구석에서 나오는 개그감,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 아는 동생은 챙겨줘라. 가끔씩 드러나는 인정과 의리 있는 모습까지. 마동석이 가진 인간미 있는 거친 상남자의 이미지는
나쁜 녀석들을 통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너 조용히 하고 좀 앉아 있으라고. 아, 왜? 나쁜 녀석들 세계관에서 마동석은 최강자로 취급됩니다. 거친 인상과 그에 비례하는 강력하고 압도적인 파워. 야, 일로 와봐. 아이씨 아까부터 자꾸 아이씨. 너 여기 나간 손님들 거 다 계산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가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좀비 같은 맷집 덕에 그를 마주하는 상대방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드라마에서도 이미 최강자의 위치였는데 2019년에 개봉한 극장판에서는 한층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의 인간을 넘어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널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순 없고 그냥 누워서 살아라. 그러다가도 틈만 나면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하죠. 久しぶりに血が騒ぐ 가마네기와 눕기대 오네가시마스. 이거 아닌가? 그런 허술한 모습 덕분에 마동석의 캐릭터가 힘만 센 단편적인 캐릭터가 아닌 매력있는 입체적인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뭉쳐라. 때리는 건 아니지. 아, 그래 철주야, 너 진짜 형한테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그러지 이 새끼야. 이거. 이제는 하다하다 좀비까지 상대하는 마동석입니다. 부산행은 한국 영화 중 좀비의 공포스러움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무서운 게 좀비인지 마동석인지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물리는 순간 끝인 좀비와의 대결에서 마동석은 맨 주먹만으로 좀비들을 상대합니다.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달려드는 좀비들이기에 마동석의 액션이 사람을 상대할 때보다 한결 가차없다는 느낌인데 반대로 사람을 대할 때에는 다른 작품에 비해 좀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인상이 듭니다. 야, 내 덕분에 네 딸내미 다시 만난 기분이 어때? 유치하게 벨소리가 그게 뭡니까? 그 벨소리 어떻게 바꾼 거냐? 특히 임신한 아내의 역할을 맡은 정유미와는 좋은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죠. 얘가 잠잠이야. 그러니까 이게 별명 같은 거고 이름은 아빠가 게을러 터져서 아직 지어주지 않았어.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야? 맞잖아. 하지만 결국 마동석조차 좀비들의 물량 공세를 막아낼 수는 없었고 오지마! 가! 쟤 좀 데리고 빨리 가. 빨리 좀 가. 힘 빠진다. 빨리. 우리 성경이 좀 부탁한다. 그렇게 세계 최강의 좀비가 탄생. 비록 아쉽게 영화에서는 퇴장했지만 아내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인간성과 막강한 무력이 어우러진 마동석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윤선! 우리 딸 이름 상원이야. 알았지? 장르가 마동석인 영화 중 가장 성공한 영화이자 마동석이 가진 강력한 면모를 가장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와, 깡패다. 이 영화 이전에도 강한 캐릭터로 자주 등장하는 마동석이었지만 한 방으로 사람을 보내버리는 압도적인 파워를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것은 이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숨 쉬어, 숨. 더욱 커진 덩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완력, 그리고 마동석이 아니라면 상상도 못했을 신박한 신문수단.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야, 똑바로 하자, 똑바로. 아무리 잔인하고 악랄한 범죄자라도 마동석에게 잘못 걸리는 순간 기절 엔딩은 정해진 결과였죠. 1편에서도 여러 깡패들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는데 2편 들어서는 타격감이 더욱 좋아져 이젠 한 방 맞는 순간 최소 골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내려갈래? 연변의 흉악 범죄자도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마체테를 든 살인마도 돈 필요해?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모두 마동석에게 처참한 꼴을 당해버렸는데 내 가족까지 나가. 곧 개봉하는 3편에서 상대하게 될 야쿠자는 벌써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걱정이 듭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습니다. 넌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진출한 마동석이 드디어 인간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난 영화입니다. 마동석이 마블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전 출연작들의 찰진 대사를 이용한 드립들이 난무했죠. 그만큼 마동석의 블록버스터 히어로 무비 출연은 엄청난 기대를 모았는데 예상보다 적었던 출연 시간으로 인해 실망한 관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등장 시간에도 마동석은 특유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 제일 강한 이터널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평범한 데비안츠들은 한 대 맞는 것만으로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회복 능력까지 얻어 타깃캐가 된 크로를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인 완력을 가졌죠. Go. They need you. Go, Icarus. 그리고 다른 이터널스 멤버들의 멘탈을 챙겨주는 반전의 따스함까지 지닌 것이 우리가 잘 알던 마동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Maybe you're trying too hard. Sometimes you just have to listen. 특히 인상적인 이 장면. 이 장면은 클로이 자오 감독의 요구로 마동석의 이전 작품을 오마주한 장면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마동석이 보여준 강렬한 이미지는 헐리우드에서 보기에도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너무 이르게 퇴장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아직 마블과의 동행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재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Remember. 지금까지 마동석이 등장했던 영화와 캐릭터 중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 10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동석은 그동안 많은 작품들에 출연하면서 험상궂은 외모와 그에 어울리는 강력한 전투력, 그리고 간간히 터지는 개그와 인간미의 반전 매력을 가진 오직 마동석만 가능한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마동석 유니버스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자신만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했죠. 많은 작품에 비슷한 느낌의 배역으로 출연하면서 이미지가 지나치게 굳어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가 다작을 하는 이유도 뭔가 마동석답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지는 비슷해도 작품별로 다른 캐릭터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으로 마동석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